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주가 조금 많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정규 거래에서는 0.7% 하락을 했는데요.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딱 장 마감하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0.7 이랬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매출액 전년 대비 4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조정 EPS도 좋았어요. 0.91달러로 예상치 0.82달러 높았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였냐? 얘네 가격이나 계속하면서 매출 늘리고 있는데 마진 어떨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 트위터에다가 주말에 사이버 트럭 공개 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생산 본격화되는 거다 기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실망을 줬습니다. 일단 총 마진은 18.2%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18.8보다 못했고요. 영업 마진이 9.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11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영업 마진이 10% 밑으로 떨어진 게 2021년 1분기 이후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매출을 늘려서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그 과정이야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낮아질 거라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폭이 조금 더 심해졌기 때문에 약간의 좀 우려를 같이 쌓고 있는 대목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감안을 한 그런 부분에 테슬라가 전략을 펼치는 거니까 우리 테슬라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우리가 가격이나 계속 했었고 자체 설계하고 있는 배터리셀 생산을 이제 확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면서 좀 마진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은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정말 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버트럭 이제 트위터에다가 딱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생산은 된 것 같고 이제 본격 생산에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초기 생산 시작하는 게 연말쯤이나 될 거라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인증이라든가 검증을 위한 테스트 진행 중이다. 네, 그러니까 상업적인 대량 생산은 조금 멀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건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내년에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되면 이제 본격화되면 아마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테슬라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굳이 진짜 이게 그럼 이런 상황인데 왜 굳이 주말에 이걸 트위터에다 올렸을까? 그런 궁금증은 좀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건 정말 기만한 거야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약간은 실망을 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에서 또 하락을 하는 게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일부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비도주님 오늘 뉴스에 Y 모델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증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금 돼지님, 좋네요 아이디. 어제 저녁에 299달러에 팔았어야 하는데 300 찍기 기다리다가 아깝네요. 그죠? 근데 가겠죠. 300달러 찍을 날도 올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어차피 테슬라는 단기 투자 종목 아니잖아요. 그죠?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넷플릭스요. 넷플릭스는 정규 거래에서 0.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낙폭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9.44% 급락하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거래 기준으로 이제 52주 신고가는 기록을 한 건데 넷플릭스도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2.7% 상승의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EPS는 훨씬 더 좋았거든요. 이건 완전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리고 가입자 수도 590만 명이나 2분기에 이 3개월 동안 59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때 175만 명 증가했고 시장에서 300만 명 증가 예상했던 거 고려하면
가입자 수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도 펀더멘털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뭐 해석들이 나오는데, 근데 주가는 시간에서 왜 빠질까? 그거를 저도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이 OTT 시장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이상 이렇게 막 성장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포화 상태다라고 보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입자가 늘고 이렇게 해도 이제 매출의 성장이 제한적인 게 아마 그런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하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은 선뜻 이 정도 얘가 밀릴 게 있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계정 공유 단속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광고 서비스, 네, 광고 요금제, 그것도 이제 가입자는 늘고는 있는데 그게 매출에 어느 정도 또 기여하고 있느냐, 이거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이제 약간 발을 뺀 뭐 그런 발언들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맞물렸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한번 조금 더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뭐 그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던가, 이따가 뭐 오후에 또 발견이 되면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을 하던가 할게요. 왜냐면 낙폭이 좀, 네, 이렇게 빠질 게 아니거든요. 그죠?